우리 집 냉장고 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반찬통이 있을 건데요. 만약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 제품들로부터 발암물질이 생성되어 유방암과 치매를 유발하고 환경물질이 매일매일 몸에 쌓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만 깨끗하게 한다고 안전한 식탁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설거지를 대충 하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지키는 편이 건강에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나쁜 주방 도구를 알려드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나와서 한동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는 폐암을 발생시키는 첫 번째 원인을 아시다시피 흡연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원인이 라돈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흡연을 잘 하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 폐암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라돈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기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식습관의 변화이고 하나는 환경물질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라돈 침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라돈처럼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물질이 있는 제품은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며 자주 사용했던 이 제품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조금씩 쌓이고 환경물질이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주방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스테인리스 냄비나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는 내구성이 좋고 특히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워서 위생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가 세균에는 강하지만 스테인리스 자체에서 묻어나오는 성분은 문제가 됩니다. 새로 구매한 스테인리스 제품을 휴지로 한번 닦아보세요. 무언가 까맣게 묻어나오는 가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옛날에는 스테인리스 냄비를 대충 설거지만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키친타올로 박박 문지르니까 아주 새까만 검은색 물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스테인리스를 마감할 때 사용하는 연마제인데요. 이 연마제로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바로 탄화규소 성분입니다. 탄화규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탄화규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는 잘 세척이 되지 않아서 세척하는 방법은 마른 행주나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서 냄비를 박박 닦아주는 겁니다. 한 번 닦는 걸로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야 그나마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물을 반 이상 채워주시고 베이킹소다 3스푼과 식초 3스푼을 넣어주세요. 5분 정도 팔팔 끓여주고 나서 마지막에 설거지를 해주면 됩니다.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면 연마제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과탄산소다는 환기를 잘 하지 않으면 호흡기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하고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서 연마제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산 스테인리스 제품은 이렇게 처음 한 번만 연마제 제거를 하면 됩니다. 또 스테인리스 제품 중에서도 테프론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은 철 수세미를 사용하시면 코팅이 벗겨져 흠집 사이로 이물질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설거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아마 냉장고 안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반찬통이 보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제품들 때문에 발암물질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자주 사용되는데 물병이나 플라스틱 컵, 반찬통을 만들 때 들어갑니다. 이 비스페놀 A는 뜨거운 음식이나 액체를 담으면 녹을 수 있는데 비스페놀 A가 녹아든 음식을 섭취하면 위해성이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비스페놀 A에 노출된 경우 3세 아동에서 관계장애가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성인 남자의 경우 정자 감소와 불임이 발생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스페놀 A 검출이 의심되는 PC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플라스틱 용기에 표시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HDPE, LDPE, PP, PC 등의 표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같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스페놀 검출이 의심되는 플라스틱은 숫자 3이 적혀 있는데요. 옛날 플라스틱 통을 오랫동안 쓰고 계시다면 숫자 3이 적힌 플라스틱 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용기들을 확인해 보시고 숫자 3 플라스틱은 다른 용기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 플라스틱 용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HDPE 플라스틱과 PP 플라스틱이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은 플라스틱인데요. 용기에 표시된 숫자로는 2번과 5번에 해당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요즘에는 이 기호가 그려져 있거나 아예 전자레인지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데우실 때 용기에서 2번이나 5번 또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재질이어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장마차나 분식집에서 많이 봤던 알록달록한 그릇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그릇이 바로 멜라민 수지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그릇입니다. 멜라민 수지는 멜라민이라는 유기화합물과 그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포름 알데히드를 결합한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오래 사용하거나 손상이 되면 포름 알데히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소독기에 그릇을 넣어두면 노출이 더 쉽게 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은 부드러운 스펀지로 설거지를 하시고 잘 말려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물론 오래된 그릇은 가능하면 이따가 말씀드리는 더 좋은 소재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한번 사용하면 설거지가 쉬워지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코팅이 잘 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눌러붙지 않고 오래 사용해도 벗겨짐이 적어서 사용과 관리가 아주 간편하죠. 그래서 프라이팬 제조회사들은 제품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테프론 코팅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테프론 코팅을 할 때 PFOA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PFOA는 최근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이 됐던 과브라 옥탄산이라는 화학물질로 열을 가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축적되고 암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은 열을 가해서 조리하는 도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코팅 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져 있다면 노출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코팅 안쪽에 숨겨진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성분을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에 노출되면 면역세포를 파괴해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몸에 흡수가 적게 되는 편이긴 하지만 벗겨진 코팅 프라이팬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와 신장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도 가열에는 문제가 없어서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팅 프라이팬에 코팅이 없으면 이제는 프라이팬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단호히 버리셔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 권고를 했는데요. 코팅 프라이팬을 새로 사셨다면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넣고 10분 정도 팔팔 끓인 후 깨끗이 씻어내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코팅 프라이팬도 철 수세미 같은 걸로 설거지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코팅이 벗겨지면서 말씀드린 PFOA와 알루미늄이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양은 냄비입니다. 가볍기도 하고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라면을 빨리 끓일 때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데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독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으로 조리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토마토나 양배추와 같이 산도가 낮은 식품이나 간장이나 된장처럼 염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은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 알루미늄이 용출되기 더 쉽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은 인체에 축적되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알루미늄이 뇌에 축적되는 경우에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만들어 치매와 뇌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쿠킹 오일은 어떨까요? 유럽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성인 1명이 섭취 가능한 알루미늄 성분을 약 8.6mg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한 방송에서는 아스파라거스를 쿠킹 오일에 싸서 오븐에 조리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자그마치 20mg이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열을 가해 조리해 먹을 때 불판 대용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군고구마를 드실 때 호일로 음식을 감싸서 통째로 굽는 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알루미늄 호일이 무조건 몸에 안 좋은 것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얇은 코팅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열을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밥집에서 미지근한 김밥을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하는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식품을 포장한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주방용품이 있으시죠? 밀봉이 편리하고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비닐 랩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비닐 사용을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혹시 떡을 구매하시면 얇은 비닐에 싸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차가워진 떡을 비닐채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바로 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PVC로 만들어진 비닐은 원료에 염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열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비닐 랩에 있는 DHP 환경 호르몬은 뇌졸중이나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폴리어마 비닐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2019년부터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는데요. 일부 업소에서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 소비자는 비닐의 성분을 모른 채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비닐 랩을 사용하실 때는 웬만하면 PE 비닐을 사용하시고 비닐과 함께 음식을 데우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릇을 사용하면 좋다는 겁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릇은 바로 유리 그릇입니다. 무게가 조금 무겁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식품의 산이 강하거나 염분이 강해도 부식되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잘 세척해 준다면 미생물의 증식에도 강한 것이 유리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유리 제품도 공장에서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셨을 때는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은 마른 행주나 헝겊으로 식초를 묻혀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유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도 위생적이고 이쁘게 음식을 담아내니까 많이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런 주방 용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배출하기 좋은 식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둘째, 녹차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엽록소 등의 성분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녹갈색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합니다. 알긴산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돼지고기가 의외로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돼지고기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탄산가스와 같은 폐에 쌓인 공해물질을 중화시키고 몸속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설합니다. 다섯째,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중금속을 흡착하거나 독성 무괴물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사과를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미나리도 해독작용을 돕는 성분이 많아 중금속 배출에 좋은 식품에 속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암이 생길 수 있는 주방용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암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대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식습관이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주방에서 환경 물질까지 나온다면
당연히 힘을 잃게 되겠죠? 우리가 위생을 위해서 선택했던 제품들은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물질이 많아 보이지 않는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방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무언가를 가열할 때는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니어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